안녕하세요. 토담비 RC 강사 이기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은요 그냥 단순하게 막 어려운 수업 영상이 아니고요. 저희 토담비 생기초가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쫓아오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저희 이제 생기초에 대한 소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간략히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500점에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제가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과연 누구를 위한 수업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저희가 타겟팅을 하고 있는 건 분명히 딱 500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딱 시험을 봤는데 저 선생님 350 나왔어요. 막 400 나왔어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선적으로 차근차근히 공부하고 싶은 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처음에 너무 힘들지만 나는 이 점수를 목표로 한다면 딱 이 수업을 들으시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영어 공부를 너무 한동안 쉬었다. 그래서 내가 주어, 동사, 목적어 아니면 뭐 명사, 형용사 이런 건 대충 알겠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구조적으로 봤을 때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딱 어때 알맞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 수업만 딱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형태의 자신감은 좀 찾을 수 있지 않나. 처음엔 지금 너무 좀 이렇게 자신감이 너무 하락돼 있잖아요. 근데 그 자신감을 조금 올려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분 단순하게 저희가 이론만 잡고 막 하는 게 아니라요. 어느 정도의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못 풀면 그냥 영어 공부하는 느낌으로만 가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문제도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들 있죠. 그것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단순하게 모르니까 그냥 펜대 굴려가고 찍고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이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푸니까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 이런 거 있죠. 그런 방식을 제가 최대한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배우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음 강의로 갈 수 있게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강의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뒤에 가서 또 저희가 교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교재는 되게 복잡하게 구성된 게 아니라요. 단원이 딱 12개예요. 12개. 보이시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좀 부담스럽지 않게끔 접할 수 있을 정도의 수업으로만 구성이 돼 있어요. 막 20강, 30강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짧게 해가지고 이루어진 강의로 여러분한테 좀 이해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보시면 저희 수업에서 이제 모든 챕터별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제일 처음에 개념이에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들 있죠. 그리고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문제 풀 때 활용할 수 있게 개념을 잡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론만 설명하면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뒤이어서 저는 이제 실전 문제. 진짜 실전 문제 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금 쉽게 나와 있는 문제를 먼저 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실전에서 풀 수 있는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12강을 들으시고 한 번만 들으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또 한 번 들으시고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에서 여러분의 마지막으로 어때요? 모의고사를 볼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시고 약간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궁금한 것도 있었고 그럴 거 같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혼자 공부도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추가적으로 해설을 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 걸 다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저는 그러면 뒤이어서 추가적인 설명에 대해서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이어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업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조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웜업이라고 써 있죠. 여러분 교재 보시면 96페이지거든요. 그거 한번 펴보실래요? 그러면 거기에 간단하게 품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언급이 돼 있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팔품사라고 얘기해요. 몇 품사? 팔품사. 그래서 팔품사가 종류별로 하나하나 이렇게 쭉 써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명사예요, 명사. 우리가 보통 사물의 이름이라고 한 거 있죠. 저희는 이제 세부적으로 명사가 어디 들어가고 어떻게 쓰이고 정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보긴 하겠습니다만 명사라는 개념은 알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잘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는 대명사. 대명사라는 건 명사를 계속해서 문장에서 쓰면 문장이 되게 딱딱하잖아요. 그잖아요. 철수가 이상하잖아요. 철수가 했다가 그 다음에는 가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대명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예요. 형용사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명사가 있으면 매니저는 매니저인데 어떤 매니저? 좋은 매니저, 나쁜 매니저 이러잖아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꾸며주는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부사예요. 부사는 정말 꾸며줄 때만 써요.
뭔가 문장 앞에서 막 써가지고 슬프게도 나는 시험에 떨어졌어. 다행히도 나는 시험에 붙었어. 불행히도 나는 이번에 돈을 다 써버렸어. 이렇게 할 때. 그때 쓰는 거 부사 있죠. 꾸며줄 때 쓰는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 제일 중요하죠. 문장에서 동사는 무조건 한 개가 있어야 돼요. 두 개도 있으면 안 돼요. 두 개도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한 개만 있어야 되는 거 있죠. 그렇죠? 동사는 어디 들어가냐 이런 것도 하면 여러분 주어 뒤에 막 들어가고 이런 거 생각나시죠? 그런 동사예요. 동사는 무조건 한 개가 있는 거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장에서 보통 마무리한다라고 하죠. 우리가 한글로 해석을 하면 보통 이렇게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만 끝나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어때요? 동사가 어디 들어가요? 그렇죠. 중간에 들어가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번에 전치사예요. 전치사는 잘 기억하세요. 전치사는 특이한 게 절대 혼자 쓸 수 없는 애예요. 그래서 전치사는 뒤에 꼭 명사가 오거든요. 전치사라는 건. 전치사라는 건 명사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on, in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어디서 봤어요? 그렇죠? 문장에서 보면 그래서 어디에, 어디 위로, 그렇죠? 네. 어디 안으로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우리말로 하면 조사랑 비슷해요. 조사라는 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명사 같은 거 쓸 때요. 그 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철수 좋아해 명수 이렇게 하면 철수는 좋아한다 명수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다 딱딱딱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쓰죠. 그것처럼 역할하는 게 전치사예요. 그래서 얘는 항상 전치사 나오면 여러분 머릿속에 명사 전치사 나오면 뭐라고요? 명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정말 많이 쓰는 말이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를 합쳐서 전명구요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전명구. 처음부터 막 수업을 해버리네. 그죠? 전명구. 전명구란 말을 써요. 묶어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7번. 접속사예요. 접속사라는 건 우리가 문장을 보면 여러분 문장이 항상 짧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접속사를 써서 문장을 하나 더 갖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 접속사 쓰면 문장 생기고 접속사 생기면 문장 생기고 해서 문장이 되게 길어지게 할 수 있는 거. 그걸 우리가 보통 접속사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감탄사인데요. 감탄사는 솔직히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감탄사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아요. 그렇지만 핵심적으로 우리가 팔품사를 하기 때문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팔품사에서는 총 7가지만 좀 기억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좀 부담 없이 편안하게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구, 절 있죠. 아까 제가 전명구란 말 썼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때 구란 말 썼던 거 기억나세요? 구예요. 구. 구가 별게 아니라요. 구라는 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어가 2개 이상이면 돼요. 근데 그게 말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단어 2개 이상의 의미 덩어리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아까 했던 전치사 뒤에 명사 나온 거 보여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합쳐서 전명구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 구라는 건 단어가 2개 이상 붙어 있는데 말이 되네? 그러면 이건 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보면 절이에요. 절이라는 건 뭐냐면 똑같아요. 단어가 하나가 있고 2개 있고 이게 3개 있는 거 보이세요? 네. 단어가 2개 이상이면 되거든요. 똑같이. 근데 특이한 게 얘는 동사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 동사. 동사가 있을 때만 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동사가 있으면 절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해돼요? 오케이? 근데 문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문장? 문장이라는 건 뭐예요, 문장? 문장이라는 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으면 그걸 문장이라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문장은 마침표.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 마침표 찍은 거 보이세요? 잘 보세요. 접속사가 있고 이렇게 주어가 있고 동사가 이렇게 있다고 쳐보세요. 이렇게 하고 마침표 찍어요, 못 찍어요? 못 찍어요. 못 찍어. 얘는 왜? 핵심이 아니라 연결어잖아요. 연결어 접속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절이라고만 하고요.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때만 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까지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장이랑 절의 개념을 왔다 갔다 하기는 해요. 저희도.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좀 알고 있으면 좋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좀 지금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데 뭐냐면 이름이 명사구 명사절. 형용사구 형용사절, 부사구 부사절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이게 이거 도대체 뭐지요 쌤? 이럴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명사처럼 쓰이잖아요. 그러면 명사구라고 붙어요. 이게 뭐냐면 단어가 보세요. 하나, 2개, 3개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덩어리가 되거든요. 하나의 덩어리.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3개가 지금 들어가가지고 단어가 구성이 돼가지고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걸 구라고 부르죠. 구. 그렇죠? 네. 근데 얘가 명사처럼 쓰이잖아요. 그럼 뭐라고 불러요? 명사구라고 불러요. 그래서 명사구로 이렇게 맨 앞에 온 거예요. 이제 나중에 배우시면 주어로 쓰였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어에 쓰이는 명사가 와서 명사구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뭐예요?
주어 있고 동사 있는 거 보이세요? 그죠? 예. 그럼 우리가 절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얘가 명사처럼 쓰여야 원래 I라는 주어가 왔고 sout라는 동사가 오죠.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와요. 목적어의 품사는 명사거든요. 그래서 얘를 뭐라 불러요? 명사절이라고 얘기해요. 명사절. 이해됐을까요? 그렇게. 그래서 명사절이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단어로 명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명사구가 있고 그 다음에 명사절. 이렇게 하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네요. 그죠? 네. 그렇지만 단어가 몇 개 있냐에 따라서 그리고 동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좀 이름을 달리 한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형용사구, 형용사절이죠. 그러면 형용사처럼 쓰인다는 얘기죠. 여러분 형용사는 보통 그렇죠. 명사 꾸민다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on the desk라는 이 전명구가요. 그죠? 뒤에 명사 뒤에서 꾸며가지고 명사 뒤에서 이렇게 꾸며져요. 명사 뒤에 와가지고. 그죠? 그래서 뭐 어떻게 돼요? 책상 위에 있는 보고서, 리포트 이렇게 되잖아요. 형용사처럼 쓰인다고 해서 형용사구. 그 다음에 어때? 명사 뒤에 접속사가 와서 주어 동사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덩어리가 이루어지는데 명사를 꾸며줘요. 그래서 형용사절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명사구를 하나라도 이해하면 형용사구, 형용사절이란 말은 당연히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사구나 부사절은 뭐예요? 부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부사처럼. 그래서 여기 보시면 They were happy to. 그들은 행복했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뭐 하는데 행복했다? 새로운 뉴스를 듣는 거를 행복했다. 그래서 이 덩어리가 형용사 이렇게 꾸미거든요. 뭔지 모르겠죠? 괜찮아요. 이거는 그렇게 이해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덩어리째 이렇게 묶여서 쓰이는 표현 같은 거라서 문법적으로만 나눌 뿐이에요. 그렇지만 단어가 어때요? 동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라고 불리는구나. 그래서 부사구.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똑같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 오면서 이렇게 접속사하고 맞물렸죠. 이렇게. 그럼 절은 절인데 문장이 여기서 딱 끝나거든요. 없어도 되는데. 그래서 나한테 연락 줘라.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렇게. 그래서 부사처럼 쓰이는 절이라 해서 부사절 이렇게 쓰인다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오케이? 조금 어려운가요? 그렇지만 지금 아까 봤던 구절 있잖아요. 형용사구 뭐 이런 거 이거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럼 뒤이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게끔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점수까지 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매일 하루에 한 강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물론 2강 들어도 돼요. 3강 들어도 되고 대신 소화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소화. 그러니까 막연하게 보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강 보고 조금 소화하시고 2번째 강의 보고 소화하시고 3번째 강의 보고 소화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근데 한 가지 염두에 주실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한 번에 한 강 딱 보고 나서 마스터하려고 온 사람이 있어요. 한 강만 보고 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여러분 문법책 보면 항상 앞부분이 너무 어려운 거야. 왜? 명사만 보고 열심히 팠어요. 그 다음에 대명사도 봐요. 열심히 팠어요. 근데 문제는 채점하다 보면 막 틀리는 거야. 그리고 문장 해석도 잘 안 되고 이거 뭐지 막 아무것도 모르겠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던져버려요. 하기 싫어지는 거지. 근데 그게 옛날에 나중에 커서 보니까 이게 그래서는 안 됐던 거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뭘 할 때 전체적으로 이게 독이라고 치면 이게 다 쌓여야지만 어때요?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네. 우선 큰 돌을 한 2개 넣어놓고 내가 어때요? 다 채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착각했던 거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렇게 큰 돌을 다 넣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쫓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만 가지고는 잘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단원별로 복습하시고 보고 복습하시고 보고 하면서 쭉 쫓아가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 그때도 틀리면 내가 이번 좀 더 복습해야 되겠다. 좀 더 이제 그때부터 복습을 집중적으로 더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우선적으로는 무조건 한 강에만 올인하지 말자라는 거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모르는 단어와 표현 반드시 암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르고 넘어가고 아니면 모르니까 어때 여기 이제 뭐 해설지 같은 거 아니면 선생님이 얘기해 주니까 그냥 하고 넘어가잖아요. 맞네 하고 넘어가잖아. 그럼 다음에 생각이 안 나요.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럼 여러분이 계속 그게 악순환 되잖아요. 그러면 절망 속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가 나오고 표현이 나오잖아요. 최대한 암기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암기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쓰면서 암기하잖아요. 쓰면서 암기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학습을 많이 하시잖아요.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근데 눈으로 보면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공부할 때 눈으로 안 보고 한번 딱 보잖아요. 한번 보고 최대한 집중해서 본 다음에 머릿속에 익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머리를 천장을 들든지 해가지고 안 보고 한번 내가 입으로 읊으려고 노력을 해봐요. 그러다 보면 조금 더 암기가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한번 제 방식도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최대한 안 보면서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읊는 거 아니면 글로 써보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틀려도 좌절하지 말고 공부하자.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왜 그러냐면 지금 아직 우리가 조금 부족하잖아요. 솔직히 아직 공부를 많이 안 했으니까. 틀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틀려야죠. 틀려야 내가 모르는 거를 찾아내고 수정해서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틀려도 아직은 절망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학생들 보면 처음에 막 미친다고 그래요. 막 너무 많이 틀리니까. 근데 하고 나서는 어때요? 맞네 이렇게 돼요. 처음부터 틀리는 건 당연한 거니까 나중에 점점 줄여나가요. 그리고 사람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차이가 조금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더디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무조건 끝까지 쭉 꾸준히 가는 거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거 꼭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반드시 맞히자. 이거 어렵게 말을 하려고 여러분한테 말한 게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패턴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려워가지고 막 생각하고 있는 푸는 문제 말고요. 제가 이런 표현 나오니까 외워주세요 하는 것들 아니면 이게 나오면 보통 이게 답으로 나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맞춰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점수를 얻으면서 가잖아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조금씩은 맞춰야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맞출 수 있는 건 맞출 수 있도록 학습할 때 이런 것들은 꼭 좀 잡을 수 있게끔 해주자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이에요. 시험장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학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감이 없으면 안 돼요. 자신감. 예. 자신감은 근데 여러분 어디서 나와요? 예.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자신감이라는 것은 각오가 아니라 준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 무슨 박찬호께서 말씀하셨어요. 박찬호 선수 아시죠? 박찬호 선수가 한 말인데요. 저 이 말 되게 좋아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무슨 일을 할 때 수업도 하거나 이럴 때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떨지 말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딱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지요. 뭐예요? 준비가 덜 됐어. 그러니까 별로 안 한 상태에서 마음속으로만 강조해가지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준비해가지고 어때요? 그만큼 습득을 해놓은 상태에서 어때요? 시험장 딱 들어갈 때는 어때요? 마음이 조금 더 나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자신감을 갖는 거는 분명히 마음속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여러분 열심히 하시면서 준비를 통해서 가질 수 있다는 거. 그걸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쭉 하시면서 같이 하신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500점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오리엔테이션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실강에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